육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행복한 남자 쭈박사 TV의 최현진 라이프 주명신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부자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될 겁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부자가 앞으로 될 것은 확실한 거고, 부자가 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벌써 정립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립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생만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실천하고 옮겨야 되겠죠? 오늘 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놓나요? 지금 재산 많이 늘려가고 있나요? 그렇게 많이는 못 늘어가고 조금씩 하고 있겠죠?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해서 없어질 자산이 있고요.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용해서 없어질 그 자산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자산을 모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만 하는 거죠. 뭔가 대출을 받아서 산 부동산, 아파트, 빌라, 땅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캐피탈로 할부로 샀던 고급 자동차들, 또 고급 가전제품들, 다 이것이 바로 사용하면 할수록 감가상각이 돼서 없어지는 자산입니다. 그것 많이 들여놓은 사람 치고요, 돈 많이 모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조금씩 모아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요, 에어컨, 환풍기, 그리고 뭐예요? 공기청정기, 화장실 비데, 정수기, 안마 의자, 헬스케어, 모든 것 다 지금 다 임대잖아요. 전 국민을 다 빚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월급 받아서 다 거기 내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월세 내야지, 자동차 유지해야 되지요, 집세 내야지, 그 다음에 관리비 내야지, 애들 키워야지, 학비 줘야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뭐라냐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한다 그럽니다. 전문적이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내 일 하나 하면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해 월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릴 경우는 어찌 됩니까? 겁이 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이때까지 누렸던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월급을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나요? 아니잖아요. 너무 적게 받는데 거기에서 없어질 재산을 위해서 그 돈에서 또 모아가지고 또 없애는 거예요. 1년 지나 보십시오. 사용된 돈이 얼마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넉넉지도 않고, 그리고 월세, 전세하면서요, 출근할 때 보니까 나는 건물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하고요, 허름한 집에 들어가고요, 집은 치우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정말 돼지 우리간인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요로 라이프, 어찌됐든 남에게 잘 보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잘 보여서 어떡할 건데요. 예, 결혼도 한 사람하고요, 한 사람하고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나중에 친해지면 속내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신을 내면을 꾸밀 줄 알아야지 없어질 재산에 이렇게 혈안에 되어 있는 욜로 라이프 살지 마십시오. 그 인생 나이 들면 비참하게 되는 것 확실히 저는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은 인생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데 가서 돕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고 비참한 노후에 마지막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없어질 재산, 대출받은 부동산요, 그 대출금 갚아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지금 테이퍼링 된다고 곧 이자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더 난리죠.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은행에서 3억 빚이 있다 그러면 1억 빨리 갚으십시오 하고 상한 조치 들어옵니다. 1억 5천 갚으십시오 하고, 못 갚으면요 경매 처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그건 다 뺏깁니다. IMF 후에 그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한강에 가서 자살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고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랬던 적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좋은 차 그렇게 좋습니까? 좋은 차를 타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형편에 맞게 타야 합니다.
저는 뭐 차가 몇 대가 있습니다만은 고급스러운 대통령 의전 차량도 한번 타본 사람이고요. 또 작은 차도 타봤고 트럭도 몰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해서 호텔에 또 이렇게 아니면 강의실에 강의하러 가는데요. 트럭 타고 가면은요, 그 경비나 그 본 사람들이 저 끝에 가서 대래요. 무시하는 거죠. 근데 들어갈 때 강의실이 어딥니까? 그러면요, 강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그런 차를 타고 오세요? 강사하고 그런 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고급 세단을 딱 타고 외제차를 타고 가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쫙 안내해드립니다.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트럭 타도 좋더라고요.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할부로 캐피탈로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문제 생기면 못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없어질 자꾸 감가상각이 되고 리스를 하고 그다음에 빌려서 사용하는 것들 자꾸 하다 보면요, 그는 빚쟁이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큰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금융적인 분야가 있다 그랬죠. 금융적인 분야, 금융 분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하지 않고도 돈을 모아갈 수 있고 벌 수 있는 부분을 금융 분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1, 2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금융 문명에는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꼴찌입니다. 꼴찌. 앞다투어 꼴찌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견 지명이 있는 투자자들은요, 일본에 주식 투자 안 하잖아요. 일본의 그 사람들이요, 새롭게 도전을 안 하고 자꾸 나태하고 그냥 남이 시킨 것만 하고, 일본 그 국민 근성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금융 분야는 우리가 꼭 눈을 떼야 돼요. 주식 투자한다, 뭐 펀드 투자한다, 어디에 투자한다. 금융 투자를 이야기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망한다 그래서 망한다.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린 분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되고 투자하셔야 돼요. 금융 분야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을 알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수입, 비용, 자산, 부채, 이것을 정확하게 다 판가름할 줄 아셔야 돼요. 자산이라는 그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해서 없어질 재산 이제 모시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 허덕거리지 마시고 사용해야만 할수록 늘어나는 자산을 얻어가십시오. 자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떠안고 샀던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산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산은 내가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지갑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에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죽도록 일만 할 것이다. 노동자로만 살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주고 싶습니까?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부채라는 것은 우리 지갑에서 다 돈을 빼가는 거잖아요. 얕잘없이 딱 시간만 되면은 우리 그 대출금 받은 거 이자라든가 그래서 은행에서 싹 빼가잖아요. 안 그러면 바로 문자 오잖아요. 부족하다고. 돈 내라 이거죠. 사람들은요,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그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 부채, 빚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지 못할까봐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큰 집을 살려고 하고 왜 좋은 자가용을 살려고 하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자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높여줍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돈 많다고 그렇게 허세 부리냐? 욕을 합니다. 그것 좀 제발 아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 제 주변에는 엄청난 자산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다 조용합니다. 그냥 티셔츠 입는 것 같고 일반인처럼 그냥 다녀요. 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배 아플 때 설사하는 것처럼 이 금융적인 설사를 하지 않도록,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면 할수록 없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 기술이 있어요. 기술 굉장한 자산입니다.
저에게는 그 아이디어 기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발명해서 하는 거 보니까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 뭘 전문적으로 하면은요.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VOD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책을 적을 수도 있고, 책 특별한 사람이 적는 거 아닙니다. 해보니까 누구나 적을 수 있어요. 전자책도 있고요. 아니면 시골에 풀을 뜯어서라도 그게 약초거든요. 그거를 또 판매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돈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도. 왜 그럴까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도 사용하면 할수록 없어지지 않는 자산 중에 자산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결국은요, 인생사에 사람이 복을 주고 사람이 재앙을 주고요.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사람 때문에 슬픔 받고 사람 때문에 이별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도록 이 자산이 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잘 포진시켜 놓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없어질 자산을 위해서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급스럽게 안 누려도 돼요. 저는요, 제가 음식을 다 직접 해먹는 셰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의학적인 일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또한 저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요, 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아이디어맨이다. 나는 뭔가를 창조하고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늘 연구해보고, 발명해보고, 노력해보고, 또 힘써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보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없어지지 않고 더 늘어나는 자산이 뭔지를 알고 또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투자하는 것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술 가진 거 가지고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내가 돈을 벌기도 하고, 내 지혜가 나와서 그 사람들과 상담할 때요, 자살할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와서 컨설팅 받고 부자 되는 길을 가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해서 다 힘들고 못 살겠다 그러죠. 그런데 이때처럼 또 돈 벌기 쉬운 시대가 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바로 없어지지 않을 재산을 모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아이디어와 지혜와 보는 눈,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을 벌어도 없어질 재산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물론 생활비는 해야 되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재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또 투자할 그 종잣돈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요, 그걸로 크게 불려서 정말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간단한 말 같지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해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제 평생의 인생에 묻어나온 경험이고요. 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우리보다 엄청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똑같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부자로 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부자가 되는 길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자산은 빛이 나는, 잘 모아가서 또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좋은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주박사 TV 체인지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